견제는 견제로 끝내야 한다. 요즘 프로야구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올해 야구도 이제 절반을 조금 더 넘겼는데 대단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야구하면서 1루에 주자가 나가게 되면은 투수가 무척 신경을 쓰게 되지요.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것과 함께 또 주자가 2루로 도루를 하지 않을까 신경을 무척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자를 잡기 위해서 갑자기 투수가 1루수 쪽으로 공을 던지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자를 잡기 위한 것보다는 2루 도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겠다. 그러면서 타자에게 호흡을 맞춰주지 않는 이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쓰곤 하지요. 그래서 여러 번 주자를 견제하는 공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타자에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일루 쪽을 공을 던질 때에 빠른 공을 던지는데 이것이 폭투가 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두 번 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주자를 잡겠다고 일루 쪽으로 빠른 송구를 하는데 이것이 폭투가 되면서 엉뚱하게 대량 실점을 하는 빌미를 자초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는 하는 말로 견제는 견제로 끝나야 한다. 이런 야구 격언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맞는 말입니다. 정치판도 야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로 나선 후보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퍼펙트 투수라도 아무리 잘 던져도 점수를 주지 않아도 0점 아니겠습니까? 실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팀이 방망이로 홈런을 때리거나 아니면 안타를 쳐야만 점수를 한 점이라도 나야 퍼펙트 투수가 승리 투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하려고 상대를 비난하는 거야 어느 정도 예쁘게 봐줄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도가 넘치도록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야구에서 급하게 견제구를 던지다가 폭투로서 대량 실점하는 그런 경우와 같다. 저는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등록을 다 끝내고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7월 23일까지죠. 열심히 이곳저곳 또 유명 인사를 힘 있는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을 알거나 비난할 것은 전혀 없지요. 야구로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 더 야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퍼펙트 투수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야구는 투수 노름 아니겠습니까?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점수를 주지 않아도 승리 투수는 되질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쳐서 점수를 한 점이라도 내야 잘 던진 투수가 승리 투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투수 혼자 하는 것이 야구는 아니죠. 방망이도 좋아야 된다. 타력도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위의 보좌관들, 자기를 챙겨주고 있는 동료들이 얼마만큼 자기를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당 대표 선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장동혁 전 사무총장 그리고 조선 TV 방송의 앵커지요. 박정은 조선자 그리고 사격의 황제라고 올림픽 때에 여러 이름이 나왔었던 진종호. 이 진종호 선수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겠다 해서 일단은 외곽 진영은 갖춰 보입니다. 한마디로 전력을 최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로 포진하면서 대회를 정비하고 있는데 원희룡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나는 친윤이다.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친윤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가장 자기가 믿고자 했던 사람이 인요한, 인천 선거 때에도 많이 도움을 줬었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자기의 러닝 메이트로 만들었습니다. 러닝 파트로 만들었습니다. 나경원은 러닝 메이트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도 나경원과 같은 입장에서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당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닝 메이트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표몰이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죠. 한동훈을 뺀 세 사람은 모두가 다 한동훈을 견제하고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네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출마를 하면서부터 가장 예민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 최상병 특검 수용 여부 아니겠습니까? 출마의 변을 내세웠던 한동훈이 첫날 이것을 발휘하자 십자가 포화를 갖다 날렸던 것이 이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이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도 한동훈이 제안했던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일부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한다면 최상병 특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동훈이 얘기를 하자 아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논의하자는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처박은 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박은 한 후보다? 이런 사람이 대표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파국을 의미한다. 윤상현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한동훈이 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까지 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언까지 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바닥이다. 총선 때에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날려버리고 공천을 안 줬다. 총선 뒤에 대통령의 식사 초대를 거부했다. 대통령한테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고 전화로 보고를 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잘 해보라 하면서 15초 동안 통한 것이다. 사석에서는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치 않은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쉽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남이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두고두고 비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서 그 다음에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한동훈은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것은 내부 교란 행위이자 대통령의 입장을 완전히 처박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요? 입장을 완전히 처박은 것이다. 이런 한동훈을 대통령이 어떻게 믿겠는가?
물론 윤상현은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 런닝메이트를 자처하면서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는 줄 세우기로 이렇게 되면은 친윤 친한 그룹이 형성이 된다. 만약 한동훈이 위원장이 되고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정 관계는 거의 파탄이 나고 대통령이 탈당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위험적인 수위까지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현은 한동훈의 시간도 아니고 지금은 원희룡의 시간도 아니다. 한동훈은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대통령과 신뢰가 없다. 그리고 원희룡은 총선에서 이재명 민정대표에게 패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최고의 자산 중에 하나이지만 자신은 수도권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나경원은 전 21대 총선에서 패한 그것을 아픈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출사표를 내고서 네 사람이 당 대표에 나서지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는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윤상현은 아주 톤이 높게 강하게 한동훈과 원희룡까지 맹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경선을 앞두면은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해야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 때문에 늘상 하는 얘기이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공격의 강도가 대단히 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어제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하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후보자라고 한다면, 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라고 한다면은 한동훈이 제시했던 특검안에 대해서 민주당처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응하고 싸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윤상현뿐만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도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안의 특검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제시한 제3자 특검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하고 이런 안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것이 정책적인 대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다.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인다. 대안 제시도 없이 항상 정부 여당을 공격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비난해 왔었는데 지금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세 분이 똑같이 그런 민주당 방식으로 한동훈을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도 세 사람 모두가 반대를 한다면은 자기의 소신과 주장을 함께 엮어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한동훈의 특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정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의견이 없소. 대통령 의견이 옳소. 나는 대통령 의견을 무조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한동훈은 정말 바보라서 세 사람은 똑같이 대통령 얘기에 절대 순종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윤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해서
각을 세워서 표 떨어진 일을 한동훈이 왜 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이 한동훈에게 밀리고 있다. 한동훈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후보자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이 최상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 사람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대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의 정치 철학과 함께 자기의 소신 주장이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정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김기현이가 당대표 취임했을 때에 한 말 기억나십니까?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할 말하는 정당이 되겠다. 국민들에게 당이 먼저다.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치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당을 운영해 왔습니까? 김기현이 한 말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김기현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켰습니까? 당을 소신 있게 이끌었습니까? 정치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없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윤상현이 출마의 변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겠다. 누구나가 다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의 후보자인데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대표한다고 후보자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동훈이 대표가 된다면은 대통령은 탈당할 것이다. 어떤 근거 아래? 대통령도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단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언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한동훈을 비판합니까? 한동훈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은 민주당의 특검은 무조건 반대한다.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대안도 제시한 것이 없으면서 만약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대통령의 제2권 거부를 해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이 되는 그 투표에 임했을 때에 그 후에 무산이 된다면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오는 혼란과 타격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까지 언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하게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 당 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표 단속만 잘하겠습니다. 일일이 비밀 투표인데 다 투표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아주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특검하면은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보다도 더 이상하게 특검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험에서 오는 폐해를 한동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특검을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쌓여 있죠. 그런데 그것을 후보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무척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 저는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대통령인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거부권만 행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일까요? 왜 한동훈은 제3자 특검까지 생각해내면서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얘기를 표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세 사람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지만은 대통령의 속마음도 그 세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수처는 국가 정조직입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 공수처를 믿지 않고 바로 특검으로 몰아붙인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다고 여길 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수용하자고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뒤집어 볼 때에 대통령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느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8명 아니겠습니까? 제2로 이루어졌을 때에 8표만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바로 특검이 되면서 이것도 개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3명의 후보자들은 무조건 대통령의 의견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대안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제3자의 특검을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정면으로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도 오히려 한동훈을 공격하는 3명의 후보자들 바라볼 때에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그리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대통령의 속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면 누구든지 쉽게 반대를 하지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다수결이 민주당 민주의 원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뭐라고 응수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이런 특검의 폐해를 알고 있는 대통령이나 한동훈으로 볼 때는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것이죠. 정치는 생물입니다. 지금 대처하는 방법을 바라볼 때에 나경원은 5선의 의원이다. 윤상현은 수도권에서 나도 5선인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원희룡이 장관도 했다. 그리고 또 도지사도 했다. 의원도 했다. 아주 화려하지요. 그런데 이 특검을 풀 수 있는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 방송 토론이 시작된다면 이 문제가 가장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신, 자기의 주장을 밝혀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그 시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정치력,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 스스로가 자기 자랑을 토론에서 얘기해 본들 후보자의 수준은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후보자의 수준을 넘는 그런 판단력으로 네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면은 바보야, 문제는 특검이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